오늘 주제가 주식시장이 얼마나 이제 부패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지, 주식시장 안에 돈 세탁으로 흘러들어가는 정치인들의 어떤 불법 자금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목에 이제 조국 펀드 뭐 이런 얘기 들어갔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었을 것 같은데 내용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시청자가 왠지 적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혹시 대구 인터블고 호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목사님 집회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 카지노 있는 거 아세요? 저 카지노 있는 건 몰랐어요. 그냥 이게 내국인은 뭐 그렇죠. 근데 카지노가 있는데 네네. 그게 갑자기 옛날에 인수됐다라고 막 사고가 났었어요. 정말요? 예. 뭐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 헛소문이었죠. 그러니까 인터블고 측에서는 되게 당황하고 그래서 기사도 보면 있어요. 네네. 그런 헛소문에 이제 본인들이 그랬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코스닥 업체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대구 카지노 서비스라는 걸 인수를 해요. 그래서 공시를 띄우거든요. 이제 합병했다고 인수했다고. 근데 그러니까는 대구 카지노 서비스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터블고 대구에는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였냐면 그게 대구 카지노 서비스 그 업종이 카센터였어요. 근데 왜 카지노라고? 그게? 대구 카지노 서비스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돈의 파장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공식 띄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장난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훗날 조국 펀드 설계자가 됩니다. 이게 진짜 다 연결이 돼 있네요, 항상.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국 펀드 뉴스 나올 때 보면 그게 있어요. 걔네들이 테슬라 이 똑같은 회사예요. 테슬라랑 협업을 한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떠요. 공시가 떠요. 진짜 그랬을까요? 테슬라랑 협업하면 나라가 아주 그냥 시끌시끌할 텐데. 그렇죠. 근데 공시가 뜬단 말이에요. 체코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똑같은 회사인 거예요. 야, 참.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질을 친 이런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조국 펀드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하시나요? 요새는 안 하실지 몰라도 어렸을 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락실도 막 많이 하고 그랬어요. 리니지도 하신 적 있으시고. 아니요, 리니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니지 게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진명왕의 무슨 집행거 뭐 이런 건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 아이템 하나가 1억이고 막 이런. 무슨 1억이야지 100억까지 갔는데. 와. 그 게임상의 아이템이 100억이나 가는 거 현실 돈으로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집행검이 100억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화 될 수도 있죠. 그거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거래하나요? 그냥 거래를 하겠죠. 뒤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무기명채권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 무기명채권화 돼요. 돈 세탁이 되는 거예요. 돈 세탁이. 와, 참 신기해. 돈 세탁 도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게임상에서 아이디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현금 거래는 밖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도 법적으로 자산이 아닌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도 그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 신고가 대상이 되니까 이제 좀 재밌을 겁니다. 다들 얼마나 깔지, 숨길지. 우리가 재산 신고 대상 현금하고 기금속 이것도 다. 금괴 이런 것도 재산신고 대상이거든요. 하겠어요? 본인들 집 금고에 있는 거? 안 하겠죠. 안 하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김남국 의원 그 다음에 까진 다음에 재산신고한 다음에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하게 넘어갑니다. 0.00 해가지고 그 김남국 의원 재산신고한 그거 공개돼 있는 거니까 한번 봐보면 코인이 웬 잡코인이 정말요? 페이지가 넘어가요. 갑자기. 참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토대로
돈을 취득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대부분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너 국회의원 시켜준 줄 아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젊은 사람들 반감에 분노가 굉장했었는데. 그렇죠. 저는요. 예. 김남국 의원의 진짜 문제는 퇴근하고 집에서 하면 누가 알아? 자기 뭐 개인 시간에 하면 그 누가 알아? 근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도 일단 의심스러운 건 둘째치고 네네네. 어떻게 그거를 상임위 중간에 하고 있냐고요. 예. 그런 시간을 보니까. 그래놓고서 이모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보좌관이 갖다 준 것도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돈 관리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그 자기의 정적이라는 한동훈을 저격하겠다는 그 청문회 시간에 그러니까요. 아니 코미디였습니다. 거기서 이모가 한동훈도 놀래갖고 야, 이모가요? 내 자식이 이모가 있어요? 그런 코미디가 벌어졌었던.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었던 그 김남국 의원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무기명 채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구 그 카지노 서비스를 사건 터뜨렸던 사람들하고 조국 펀드 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테슬라 이것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고 조국 펀드에서 이게 이제 조국 펀드가 수사가 안 된 게 전 진짜 안타까운데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조국이 이거로 기소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의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이게요. 조국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조국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었던 건가. 그래서 지금 자식 그 조민 씨 가지고 지금 뭐 그리고 자식 그 업무방해 이런 네네. 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네. 진짜 펀드에서가 황당했다. 그러니까 그런 대구 카지노 서비스나 체코 테슬라 그런 사고를 치는 인간들하고 같이 이거를 설계를 했고 그래서 제가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그 게임이 이거 무기명 채권화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게임 아이템 가격이 오르려면은 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이게 왜 그렇죠? 돈이 되는가 전 되게 의아했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때요. 네. 우리가 게임 아이템을 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핸드폰 소액 결제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하는 게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네네. 그거를 예. 무제한으로 풉니다. 와, 그거를 무제한으로 푼 게 그 안에 이제 무기명 채권들이 막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구조를 말씀이시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그거를 풀어서 그 리미트를 푼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 NC 주식값 장난 아니고 오릅니다. 리니지 M 이런 거 출시하고 네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기명 채권도 게임 아이템이 무기명 채권화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게임 거래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도 녹아나겠죠. 예. 정책의 결과로 그렇죠. 예. 조국 펀드에 있었던 포스링크 이런 회사들은 네.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 이런 회사들 아이템 거래하는 회사를 네네. 이렇게 가지고 그 인수 합병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결과로 네네. 이 사모펀드는 대박이 나는 게 거의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네. 뇌물을 줬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모펀드가 대박이 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합리적 의심은 가지만 불- 털어보면 네. 다 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쳐서 했다. 거쳐서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보를 민정수석이라고 그걸 그랬더니 상상력을 뛰어나시네. 우리 정부가 네네. 아이템 구매 가격을 리미트를 풀어줬다고. 그게 아이템 거래소가 활성화된다라는 보장이 어딨고 그거를 인수한 회사의 사모펀드가 대박이 날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네네. 그럼 이제 참 밑장을 뺀다. 그리고 이거 수사에서 밝혀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요. 정보를 취득했다 그러면 정보를 취득하는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스모킹건을 찾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네네.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모펀드 같은 거 못하게 만들어야지 막아야죠. 진짜, 예, 맞습니다. 참.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모펀드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뇌물의 창구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풀어주면은 돈 세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 세탁이 가능하군요. 돈도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치권들에 들어가는 이 돈들이 네. 왜냐면 선거 운동하고 하려면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그 지원해주는 그런 돈들은
돈 세탁해서 들어간 돈들일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죠. 보세요, 이게 지금 그 꼬맹이들 코 묻은 돈으로 산 그 문화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그게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아이템 가격이 정말 비싸지려면 노예들도 많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와, 저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해주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유저들이 이제 그걸 동경하는 수많은 유저들이 있어야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유저를 뭘로 깔겠어요? 젊은 친구들로 깔죠. 그러려면 게임의 그 사용자 이용 등급이 어때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죠. 당연히 정치적으로 로비죠. 자, 보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땅 인허가권이 백현동이나 이런데 그냥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게임 이용가가 15세냐 12세냐 18세냐도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 거래시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진짜 듣고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재밌는 거는 수천억짜리 로비 시장은 일단은 용적률 시장,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이 연령대. 왜냐면 노예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15세에서 12세 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애들이 12세짜리 문화상품권 들어와서 10,000원, 20,000원 쓰는 애들이 몇십억 쓰는 아저씨들을 신으로 모신다니까요. 와, 구조가 진짜 이렇게 돼 있군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게임 산업이 이런 식으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는 루트가 형성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악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린 친구들의 그 코 묻은 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사악하네요. 그들의 시간. 그들은 돈을 못 쓰고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그렇게 된다는 게 그걸 되게 사악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그 학생들을 영혼을 갈취하는 최악의 비즈니스를 보는 게 불법 도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불법 도박 엄청 심각하더만요. 이거 기사 한번 봐야죠. 요거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글보다는 밑에 사진을 봐야 됩니다. 이거 사진 한 번만 밑에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저 아까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리시면 여러분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저기 요렇게 한 묶음. 저 한 묶음이 저기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만 원 될까요? 5만 원짜리 한 묶음이요? 저 정도 두께면은 거의 5천만 원 될 것 5천만 같은데. 원이요? 이게 지금 다 합해서 기사 제목에 보니까 이게 한 55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집에다가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쌓아두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저거 돈 세탁할 때 사용된 게 미술품입니다. 미술품.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피카소 이렇게 제목에는 저렇게 걸려 있는데 저 조선일보 기자들 센스가 없어. 무라카미 다카시를 써놨어야지. 여기서 이제 우리 그거에서는 여기 피카소 백남준 작품 동원의 자금 세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물론 조선일보를 읽는 독자층들에서는 백남준 피카소가 유명하지만 여기 내려보다 보면 무라카미 다카시가 나올걸요. 쭉 내려보세요. 좀만 내려가 주세요.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또 그거에 더 내려주세요. 그 작품들이 나옵니다. 도자기나 이런 게 나와요. 쟤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더 내려주세요. 더 내리다 보면은 다카시 여기 더 내려주세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 자막에 보면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작품 모습이 보이고 저기 있다. 나오네요. 그렇죠. 자, 무라카미 다카시는 오늘 어제 얘네들은 그 어린 친구들하고 그 대한민국의 그 도박 좋아하는 아저씨들 코 묻은 돈 모은 돈으로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뉴진스와 협업이 돼서 무라카미 다카시 가격이 또 오르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참 재밌게 돌아간다. 저런 무라카미 다카시의 저런 작품 하나가 뭐 빌딩 한 채 값 정도 나오겠네요. 뭐 지금 한 2-30억 하는데 이제 뭐 그리고 거기 밑에 앞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대로 무라카미 다카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이우환 화백 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 가지고 있던 분이 또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분이 뭐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좀 세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 이번에 들어가시는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예.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그 부인이 재혼을 하신 분이고 아. 재혼 전에 재산이 없다가 예. 재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재산이 확 늘고 미술 거래를 통해서 재산이 늘고 이완 화백의 그림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웃기는 거죠 이게. 왜 재산이 없던 부인이 정치인하고 만나서 재혼을 하더니 네네. 갑자기 재산이 느냐. 자, 이완 화백의 그 재산 그 각 작품 가격이 확 오른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R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랩몬스터 BTS의 예. RM. 예. 그 RM이 지금 군대가 있는 그 군대가 있나요? 네. 예, 예. 그분이 예. 난 이완 팬이다. 뭐 이런 그 말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가서 이런 거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네네. 저는 이우환 다카시 네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RM이나 뉴진스를 함부로 디스를 할 수는 없는데 참 공교롭게도 무서운 데죠. 예. 협업을 하고 났더니 그러니까요.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뜨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 이완 그 가품 논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품 논란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이완 화백과 관련돼서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예. 좀 얘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이완 화백 작품들도 지금 무기명 채권화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미술 작품들 원래 그렇죠. 미술 무기명 채권으로 했던 건 뭐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자, 거라. 오래전 거에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그 돈 세탁하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좋다고 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완 화백하고 다카시 등의 작품을 거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다시 화면 올려서 돈으로 다시 돈 사진으로 위에 사진 아까 전에 돈 쌓여 있던. 네. 돈 쌓여 있던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야, 지금 뭐예요? 참. 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얘기죠. 아. 불법 도박 자금이 예. 이완 화백 작품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정치인들하고 같이 얽히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치인들하고 예. 정치인들이 이완 화백 작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비싸게 사준대. 아무 생각 없이 팔죠. 네네. 그게 불법 도박한 MZ 조폭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MZ 조폭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못 잡히는 이유가 서버가 어디 있어요? 필리핀이나 외국에 다 그쵸. 있으니까. 맨 처음엔 중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근데 필리핀이나 그런 데서도 네네. 거기 조폭이 있어야지 그게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거기서 그 동네에서 그 필리핀 조폭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 서버 있는 거 가만히 냅두겠어요? 다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냅두죠. 예. 그 거래 관계에서 냅두는데 그 배후에 돼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사마펜이 그렇구나. 트라이앵글이 사마펜이고 그리고 흑사 뭐죠? 그 또 하나가 아무튼 예, 조직들이 막 뒤에. 그런 그 중국 조폭들이 필리핀 이쪽 그렇구나. 그런 쪽에 돼 있는 그런 거에서 지금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조선일보 보도 나온 거에서 이 검찰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거 검거해서 털고 그리고 이거 싹 다 털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더 수사가 진행돼서 네네. 미술품 거래 시장 털어야 되잖아요. 불법 거래.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그 이름 있는 사람들 다 걸려 있는데 정치계에 막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수사 자체가 뭐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전 저거 털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걸 우파 사람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를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있을 거야. 섞여 있겠죠. 대한민국에 아무래도.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좌파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 좌파들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일반 대중은 좌파보다 우파가 훨씬 더 기득권 세력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표님 이렇게 방송 모셔서 말 듣다 보면 좌파들이 틀어지고 있는 자본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좌파들이요. 재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자꾸 어느 쪽에 손을 대겠어요. 어둠의 시장에 손을 대는 거죠. 어둠의 시장에 손을 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진들을 방치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일진 비즈니스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얼마나 개판을 쳐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 놓은 그지 같은 풍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자 보세요. 참. 조폭 그러니까
옛날에 일진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친구들한테 삥 뜯는 정도죠. 삥이죠. 네. 삥은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갈취죠. 갈취죠. 네네. 갈치고 그 자발적인 그게 아닐 건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예. MZ 조폭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이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모집책을 해요, 애들이. 처음엔 모집책을 하다가 네. 얘네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어린애 그리고 서버 관리 같은 게 전문적인 지식이 네. 고등학생들 우리가 어렸을 때 컴퓨터 조립하는 정도였다면 얘네들이 네네. 이제 서버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진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뭐냐면 불법 도박을 맨 처음에 사이트에 가입할 때요. 친구들한테 치킨 상품권 쏩니다. 네. 너 이거 가입하면 치킨 상품권 줄게.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잃는 돈 있죠. 네네. 잃는 돈의 30%를 피라미드식으로 먹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가입을 시켜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네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 쭉 사이트에 가입시켜 놓으면 학교 친구들 그럼 일진들은 뭐예요? 그 친구들이 도박을 할 때마다 네네. 홀짝이 됐건 거북이가 됐건 뭐가 됐든 제가 기절을 한 게 세종이면 공무원 도시잖아요. 네네. 제가 거기 커피 그때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한번 커피를 마셔봤거든요. 네네. 궁금해서 스터디 카페가 어떤지. 애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태블릿 PC가 있는데 태블릿 PC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그 거북이 경주를 켜놓고 예. 불법 도박이거든요. 와. 그걸 켜놓고 애가 공부를 하고 앉아있네. 공부하면서 대놓고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5,000원 그래서 얼마 걸었냐 봤더니 5,000원 걸었더라고요. 5,000원 걸고 삐삐삐삐삐삐 거리다가 이렇게 하고 띡 보고 이겼네 하면 먹는 거고. 와, 황당하네 진짜.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이제 그 불법 도박 맨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제가 최근에는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자식 아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네, 아들이 이제 불법 도박을 했는데 학생 때부터 해서 지금 나이 30대일 때까지 불법 도박을 했는데 이때까지 총 잃은 돈이 8억이라는 거예요. 집안이 거덜났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쁜 생각하시고 아유, 이제 이거 알려드리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안부 전화를 했더니 아직 저는 이렇게 해서 다행으로 그랬는데 이거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도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러고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네네. 저희 직원이 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자기 동생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적금 들고 한 거 모은 돈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렸다고. 걔 거 그 트라우마가 주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했냐? 그 친구는 3,50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피해자 정도가 하는지 알아봤는데 심한 데는 한 반에 반이 합니다. 반이. 한 학교에 학급의 만약에 반. 30명이 정원이면 15명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가 작건 크건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네. 큰 친구들은 한번 매몰된 친구들은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수천만 원씩 쓰는 거고. 네. 예. 와.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에 한 판 해서 승률이 반반이다. 네네.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는 기대값이 0.6 이하예요. 세금 떼고 못 떼고 해서 10,000원 걸어서 이기면 16,300원이고 지면 10,000원 날리는 건데 네네. 불법 도박은 19,7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3% 떼기를 하죠. 그 대신 이 도박의 문제는 뭐냐면 자주 하잖아요. 네. 홀짝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른 속도로 있는, 돌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잃는 게 한 30만 원 정도 잃는 건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이렇게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법 도박이 최악인 게 뭐냐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애들이 용돈 받다가 답이 없어지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데 또 네. 문제는 최저시급을 올려놔가지고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는 잘 안 써요. 그랬더니 이 또래 비즈니스에서 아주 최악인 게 또가 뭐가 생기냐면 또래 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또래 포즈가 뭐냐면 예. 남학생이 포즈를 하고 예. 모집책을 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요? 여학생이 몸을 파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그걸 학생들끼리?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또래 포즈를 할 때 뭐를 하냐면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 채팅 앱이라고 있어요. 네네. 랜덤 채팅 앱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앱을 하면 이게 누가 누군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채팅을 하는데 네네. 그 앱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우리가 랜덤 채팅을 해서 네네. 미성년자 성매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매되는지 이제 보자. 네네. 30분 걸려요. 와, 참. 30분 걸리는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를 저랑 같이 조사하던 형님도 예. 약간 좀 이제 한량이고 이런 분이라서 예. 또 이게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기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제 혼자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 우리가 그 조사하는데 30분 만에 짜진 게 그 형 애인의 딸이 떴어요. 와. 그 형도 멘탈 나가고. 와, 참. 이게 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네요. 네, 진짜 우연히. 그래서 이제 네 딸 뭐 하고 다니는지 한마디 잘 알아봐라 했다가 예. 그 둘이 이제 그걸 싸우고 헤어졌는데 잘 됐지 뭐. 너무 큰 충격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또래포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수업이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한창 그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래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분들이 이제 과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 실제 만나보셨어요? 네, 진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 왜 이렇게 몸을 파냐? 고등학생이. 네.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아는 언니는 고3이 되기 전에 1억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했었던 말이 네. 졸업하고 나면 자기는 똥값 되니까. 졸업하기 전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 때 비싸게 팔아먹고 자기는 돈을 만들겠다. 와. 진짜. 쇼킹하죠? 예, 진짜. 쇼킹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뭐냐면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스터디나 이런 거 그룹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러면 학원 가고 가고 그다음에 학원은 안 가더라도 자기가 돈 없어서 학원은 못 가더라도 뭐 딴 거 한다고 불러댄다고 해도 친구들이랑 만날 때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데는 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친구들이랑 똑같이 입고 그 옷 똑같이 입고 어울릴 때도 똑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기가 학원도 안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한테 그런 것까지 하면은 자기는 완전히 아싸 된다. 아싸가 된다는 건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50만 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한 달에 50만 원씩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딱 2번씩만 한대요. 이 성매매를.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정치권이나 그러니까요. 사회는 침묵을 하냐. 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 이후로 좌파들이 성매매 특별법 이후 틀어막고 뭐 이제 다 했잖아요. 뭐 청량리, 용산 뭐 이런 데 집창촌 다 없애버리고 뭐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강자 총경이 제가 알기로는 한명숙 총리한테 보냈던 메시지가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그때 그 김강자 총경이 가서 청량리에 일명 되게 노인들도 있는 거예요. 노인들도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그러니까 거길 못 떠난 여성들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막 7,000원 뭐 이렇게 받고 이랬었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 앞에서 보니까 70%가 거기서 이제 그리고 청량리 그 분들을 조사를 하니까 70%가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생계가 있냐 봤더니 집안에 누가 아파.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아파서 그리고 자식이 동생이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안을 떠맡은 소녀 가장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없어질 게 아니라 풍선 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결국은 풍선 효과로 점점 더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 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뭐 그러니까요. OP 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OP 그게 기본적으로 다 그거를 옮겨간 거잖아요. 핸드폰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네네. 그 핸드폰으로 옮겨가 이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청소년까지 그렇게 이 랜덤 채팅이라는 거를 들어온 거예요. 진짜 무섭게 지금 발전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은 슬럼가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되게 훌륭하다고 보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좀 광화문 사진도 네네. 있지만 광화문 옆에 원래 딴 나라 같으면 슬럼이 됐어야 될 저기 광장시장이나 이런 데 네네. 우린 다 도매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다 상업 공간이고 다 그 분주하게 오토바이들 해서 맞아요. 그러지 거기서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마약거래 이런 거 상상도 못 하는 네네. 거잖아요. 다 분주하게.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다 무너진다. 음. 그리고 이런 식의 이 슬럼 그러니까 슬럼 4대 비즈니스가 있어요. 네. 슬럼 4대 비즈니스가 뭐냐면 첫 번째로가 그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 매매, 이 성매매. 네네. 4대인가 일단 성매매 있고 그 다음에 세 개로 봐야겠네요. 성매매 있고요. 그 다음이 마약이에요. 그 다음이 도박이죠. 근데 이게 왜 시장 순서로 갔을 네네. 때 성매매가 시장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마약이고요. 그 다음에 네. 도박이 이 슬럼 비즈니스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접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 네네. 때문에 그래요. 아, 회전율. 그러니까 성매매는 네네. 구매자가 이 욕망을 푼 다음에 다음 욕망이 생길 때까지가 텀이 길어요. 길어요. 그런데 마약은 그거보다 짧아요. 네네. 그리고 이 불법 그리고 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무한이에요. 내려놓기가 어렵겠네요. 네. 한번 시작을 하면. 예. 그러니까 팍팍팍팍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돈 액수가 도박이 제일 크고 예. 마약이 그 다음이고 성매매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또래포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자체는 거의 지금 잡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제 정치권에서 그 윤석열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겠다라고 네. 했는데도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왜 그 난리를 치냐 막 이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때 예. 황운하가 황당한 얘기했죠. 겨우 5배 오른 걸 가지고. 마약이 겨우 5배 오른 걸 가지고 난리 진짜 5배가 겨우라는 말을 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대한민국도 이젠 청정 지역이 국가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예.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실제로 실천한 건 뭣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사회 운동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네요. 예. 우리 광화문 세력이 반드시 그러니까 광화문 세력을 이 사회가 주류나 제도권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저는 우리 이게 시민사회 운동 이거 네네. 왼쪽 애들이 이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가정을 정화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거 우리가 기독교 세력, 앤드 광화문 세력이 이거 하기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내고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세상에 폭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에서 보세요. 네네. 이렇게 이제 또래 포주하는 거에서 얘네들이 그 남자애들 또래 포주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네. 자기 친구들 여자 친구들 그냥 사람 친구죠.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 이렇게 몸팔게 해서 번 돈으로 네. 걔를 도박한다니까요. 도박빚 갚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애들이 MZ 조폭 애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도박 이렇게 모집 시작하는 애들이 나이 성인 되자마자 서버 관리하고 도박 이렇게 돈을 한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이 화면 보자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런 사태가. 참.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기존 제도권이랑 얘네들 돈 세탁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돈 세탁을 한 방법이 뭐였냐면 미술품 거래였고 피카소 백남준 거래 앤드 그 다음에 이우환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해서 얘네들이 저렇게 슈퍼카 차고 그 몇십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그러니까 쟤네들을 잡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한 인간에서 쟤네들의 삶의 했던 첫 번째 쟤네들은 돈 벌면 무조건 주상복합 아파트 삽니다. 돈 세탁이 안 돼 있는 애들은 네네. 월세를 살아요. 그래서 그 월세를 현금으로 냅니다. 2,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현금으로 내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고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월세를 낸 애가 있다. 이야. 찾았죠. 찾아서 뭐한 새끼인지 봤더니 네. 당연히 토사장이죠. 간단하네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부동산 그래서 제가 우리 광화문 조직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럼요. 월세 1,000만 원 이상을 네. 계좌 이체로 한 사람은 그래도 법인이나 네. 기타 등등의 예. 멀쩡한 사람이고 현금 2,000만 원 매달 현금으로 쉽지 않죠. 계좌 이체도 안 하고 현금 예. 찾아가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그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 그거 10중 팔고. 일반 국민들 중에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예. 찾는데도 이것도 뭐
얘네들이 있는 집성촌이 있어요. 또 모여 사는 거예요. 이 또. 주상복합 아파트 3대장이라고 하는 이거 어떤 특정 동네하면 그 동네 분들이 또 부동산값 떨어진다고 싫어하실 테니까 아무튼 뭐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압구정과 성수동을 잇는 대교가 성수대교인가요? 예. 뭐 주상복합 3대장이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 라인에 있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주상복합 아파트 이게 그 고가의 아파트 있잖아요. 한남더일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럼 너무 티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타고 막 상가 밑에 상가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네들 전용 이렇게 쓱 올라가면 티가 좀 들라는. 뭐 티가 들라면 뭐라나 밑에 가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슈퍼카.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그 슈퍼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젊은 애들이. 뭐 저런 건 한 대에 막 한 10억, 20억. 네, 30억, 20억, 30억 가죠. 부가티도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참. 롤스로이스, 부가티 뭐 이런 건 기본이죠. 예. 자, 이런 주상 복합 아파트의 2번 슈퍼카. 그렇죠? 3번이 있어요. 3번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랑 같이 놀아요. 연예인들은 잘 이런 친구들이랑 안 놀고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폰하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인플루언서 친구들 중에서 이제 헐벗은 친구들 도대체 직업이 뭘까? 직업이고 소득도 없는데 헐벗은 그러니까요. 사진 막 올리면서 구독자 숫자 있잖아요. 구독자 숫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또 매매가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 슈퍼카 인플루언서 그리고 얘네들이 또 관종이라 몸 숨겨 사진을 찍어서 나 돈 많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랑을 못하면 그 여자친구라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꼬투리 잡기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 그렇게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아까 이렇게 돈이 550억 이렇게 쌓였다라는 거에서 지금 돈 세탁이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가장 큰 돈에서는 지금 나왔지만 백남준, 피카소,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 그리고 이우환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이우환에서 우리 아까 총선 얘기도 했지만 이우환 작품 거래하다가 보면 그 시장을 이우환 작품에 가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품들이 많다는 건 이우환 작품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못할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이우환 작품에 돈 세탁은 둘째치고 가짜 이우환 거래되고 있는 거 다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제가 당장하건데 대한민국 정치 폭파됩니다. 그 정도로 깊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이우환 작품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정치인들 사모들이나 이우환 작품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우환 작품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들이 돈 세탁하는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에 이 검은 자금, 이 MG 조폭 자금이나 기타 등등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깊게 개입되어 있고 한국 사회에 물을 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도 정치인들도 기타 등등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럴 땐 누가 얘기하겠어요? 저는 광화문 운동이 그 우리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운동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나 뭐 기타 등등 언론이나 기타 등등이 이거를 바라볼 용기가 없어요. 본인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꺼낼 수도 없다라는 구조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이 신념을 가지면 갑자기 마누라가 나와서 안 돼. 왜 마누라 왜 그래? 나도 얼마 전에 그림 팔았단 말이야. 참.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팔았는데 그럴 수 있어. MG 조폭일 수 있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치인들 제발, 그러니까 진짜 돈 많고 뭐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이 그림이란 거 자체가 심미적인 거잖아요. 심미적인 거 이쁜 거 보고 싶고 걸어놓고 싶고 이런 거 있는데 제발 정치인들 부인들 여기 좀 끼지 좀 말아라. 제가 보니까 말씀은 못 하셔도 확실히 알고 계신 그런 데이터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 시장 관심 없어요.
불법 도박 시장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 보세요. 예. 이 뉴스에서 피카소, 리히텐슈타인, 백남준, 이우환, 무라카미, 다카시 등 세계적 유명 아빠들 사들이기도 했다. 돈 세탁을 이거로 했다는 얘기예요. 쟤들이. 네네. 그리고 쟤들이 나중에서 지금 주식시장 작전 세력도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지금 돈 세탁하고 뭐 하는 짓은, 돈 버는 짓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폭 자금, 그리고 거기에 주식 전문가 붙고 있고, 언론사 기자 붙어 있고, 정치인들 사모들 다 붙어 있다고요, 지금. 아우. 그러니까 정치인과 MZ 조폭 사이의 관계가 밀착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이거로 이게 연결고리예요. 피카소, 리히텐슈타인, 백남준, 이우환,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 MZ 조폭과 네네. 정치계의 연결고리라고요. 진짜 여기 한번 더 터지면 핵폭탄급으로 터지겠네요. 네. 연쇄 작용으로도 터지겠네요, 이게 진짜. 이런 거를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시민단체는 관심이 없는데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시민단체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하면서 사회에서 영웅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영웅이 탄생하고 정치가가 탄생을 하고 사람이 크는 건데 네. 전 광화문 세력이 꼭 이거를 후원을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 이런 거를 해서 이 대한민국 정치인 새끼들 지금 쓰레기 새끼들 한번 싹 터는 그리고 여기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친중 세력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불법 도박하는 애들 자체도 중국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서버가 우리나라 그 정부가 경찰이 왜 서버를 수사를 못 하겠어요. 다 해외에 있어서고 그 해외에 있는 거에 저는 중국 세력들의 지켜주고 있다. 그런 거를 되게 크게 의심을 하죠. 확정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중국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목소리 내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나요? 없어요. 아 전무한 상황이에요. 이게? 전무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했었다가 네네. 제가 놨죠. 왜냐하면 이제 네. 정권 바뀌고 뭐하고 한 다음에 저도 이제 저로 인한 어떤 트러블이 나는 게 싫어서 저도 좀 노고했는데 네네. 뭐 그 단체에서 뭐 많이들 출세는 했는데 네네. 활동들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출세하기 바쁘지. 비대위원 여러 배출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와서 약간 제 자랑이지만 누가 기획자였고 누가 진짜였는지는 뭐 알 사람은 아는 거고 유재일 빠졌더니 그런 거 아무도 안 하더라. 그러시구나. 진짜. 근데 이거 조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애들부터 해가지고 저 지금 충격받은 게 그 애들이 학생 포주가 있고 그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번 돈으로 또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데이터 통계 같은 걸 받아봤는데 점점 10대 아이들의 도박과 뭐 성매매 그다음에 이 마약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간에 끊어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얘기할 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화문 세력한테 약간 답답한 건 뭐냐면 디테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추사파 막는 것도 대단한 실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구호를 외치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실무지만 이런 것들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러니까 왼쪽 좌우가 아니라 좌파 우파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우리의 활동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활동에 저는 이 활동이 우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장지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서 잡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해서 사람들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현세에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수렁에서 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좌우가 아니라 지금 제 좌파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력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 인류애, 보편적 인간애를 우리는 하나의 그 지금 어쨌든 간에 좌우로 돼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력이 보편적 세력이고 보편적 인간애가 있는 세력이다라는
그거를 설득을 해냈을 때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서도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둠에서 겪고 있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리로 내려가면 청소년들을 삶을 황폐화시키면서 어른들이 이지랄하고 욕 나왔네. 괜찮습니다.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겠냐고. 맞습니다. 진짜 악마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끊어내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상생활로 돌려내는 게 그들이 신자건 신자가 아니든 우리와 같은 정치 노선을 가지든 안 가지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위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당신들을 위하는 활동이다. 이게 외연 확장이고 이게 보편성을 가져가는 정치 투쟁이자 그리고 포교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종교가 됐든 정치 투쟁이 됐든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런 활동, 인간애를 바탕에 둔 활동.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돈 들이고 우리 시간 들여서 이걸 해요? 인간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이거 돈벌이로 누가 해요? 제가 오늘 그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전 돈 세탁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가 했는데 와 너무 심각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한민국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 진짜 이 저지스럽고 악한 그 어른 세대들을 청소해야 되는 역사적 소명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자유마을 분들하고 이런 자유마을 조직 있잖아요. 한번 목사님 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자유마을 조직에 그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이 피해자들 한번 알아와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이거 불법 도박으로 당한 사람하고 보이스피싱하고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누구 당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떻게 당했습니다라는 자기 수기 있잖아요. 좌파 애들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수기 하듯이 우리가 이 피해자들 수기를 해서 공표를 하면 이건 좌파 애들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마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정광호 목사가 좋은 일 한다, 세상에. 우리가 좌파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 한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면 우리 세력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 이거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한 수기 그리고 이 불법 도박으로 고통받는 청년들 얘기 이거 우리가 조사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 큰 울림이 있을 거다. 다들 긴장할 겁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적대들은 여러분 나쁜 돈을 모읍니다 먼저. 그러니까 딱 일진들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갈취를 하다가 마약을 팔고 도박 산업을 하죠. 실제로 모택동도 홍군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세상 뒤집는 거는 기본이니까 이거 우리가 신경을 꼭 써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투쟁의 실무고 뭐 제가 여기에 와서 제가 약간 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이거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들으면서 하민님이 또 한편의 드라마 재료를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할 정도의 내용들이 요즘 뭐 일상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후에 또 대표님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또 어떻게 진행해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하면서 꼭 필요한 일들이기에 어떻게 하면 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방송 보시면 또 마음 맞는 분들이 또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좀 과장됐을 것 같지만 인생 수업 한번 봐보시면 조주빈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도대체 이 핸드폰 메신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리 드라마지만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특별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매주 이제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날짜랑 시간을 좀 고정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